오늘 들어갈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하고요, 날짜 및 시간 관련된 함수 얘를 할 겁니다. 먼저 우리 교재 나와 있는 1번 문제가 날짜와 연관된 함수예요. 100쪽에 1번 문제, 주민등록번호 B의 세 번째 셀서부터 B의 9번째 셀을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데이트 함수하고 레프트 함수하고 미들 함수를 사용하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B의 세 번째 셀부터 한번 볼게요. B의 세 번째 셀에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죠? 1981년 10월 12일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죠.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딱 요거예요. 요거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함수 뜻부터 이제 우리가 레프트는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네, 먼저 레프트 함수, 데이트 함수는요, 년, 월, 일을 넣어주면 안 배웠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하는 뭐가 있었는데 해주면 이것이 날짜로 변환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는 데이트 1981, 10, 12 그러면 얘가 1981년 10월 12일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해설에도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공부하실 때는 함수의 뜻을 알고 제가 이렇게 메모하듯이 여러분들도 항상 연습장에서 써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1981이라는 거는 어디서 있는 거죠? 주민등록번호 앞에 있는 81밖에 없잖아요. 그럼 1981이라고 하는 의미는 19라는 글자랑 앰퍼샌드 81이라는 글자랑 결합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민번호의 앞 두 자리를 활용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월이라고 하는 거, 10월은 어디에 있던 거죠? 주민번호의 세 번째에서 두 글자, 두 자리 얘를 활용한 거고요. 요거 10월. 그 다음에 12일은 주민번호의 다섯 번째에서 두 자리를 활용한 거죠. 그렇죠? 여기 12일. 그러면 앞 두 자리라고 하는 것은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왼쪽에서 두 개를 잘라라 그러면 8, 1 하고 잘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레프트 함수를 쓰면 되고, 얘는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두 개니까는 얘는 천상 미들 함수를 써야 돼요. 미들 함수를 써야 돼요.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좀 더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요, 19라는 글자를 따옴표에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레프트 레프트 주민번호
주민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 자르면 되죠. 다른 말로 19란 글자하고 앰퍼샌드 레프트 B의 세 번째 셀에 두 글자를 잘라라. 그럼 이게 1981 하고 나올 거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이 제가 따옴표를 붙이는 이유는요. 따옴표를 붙이는 이유는 앰퍼샌드란 연산자 또는 레프트라는 함수 얘를 거치면 무조건 문자가 돼요. 근데 액면가는 숫자잖아요. 얘를 더해라 빼라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결과는 숫자는 아니다. 문자다 하는 거죠.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옴표에다 이제 써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 같은 경우는 는 레프트 주민번호의 세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요렇게 나온 거죠. 요렇게. 자, 주민번호의 세 번째 두 글자니까 는 레프트 B의 세 번째 셀에서 세 번째 두 개. B의 세 번째 셀이 아까 주민등록번호라고 했으니까 주민등록번호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니까는 하나, 둘, 세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두 개. 그렇죠. 그럼 이 결과가 뭐가 나온다? 10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레프트 함수를 거쳤기 때문에 문자가 되는 거고요. 문자지만 숫자처럼 보이니까는 계산은 가능해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합니까? 는 레프트 정답 죄송합니다. 레프트가 아니었죠? MID였죠? MID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MID 주민번호의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 얘는 MID B의 세 번째 셀에 다섯 번째 두 글자. 뭐가 된다? 얘는 12일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데이터 함수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 안에다가 1981은 이걸 가져온 거고 10월은 요걸 가져온 거고 12일은 얘를 가져온 거니까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함수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터라는 함수는 년, 월, 일을 숫자로 이제 써줄 거 아닙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을 숫자로 써주면 그거에 자동으로 날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1981년 10월 10일이라는 숫자를 각각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날짜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1981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81이라는 글자 외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19라는 글자하고 앰퍼샌드를 결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알아서. 아니면 이런 연산자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니까 1900을 더해주면 되죠. 얘를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1900 더하기 레프트 이렇게 해도 1981이 돼요. 얘는 문자라고 했잖아요. 레프트 함수를 거친 문자라고 했는데 어차피 숫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1900을 더할 수는 있어요. 그럼 1981이 되고요. 사실은 그냥 81년생 그러면 1981년생으로 인식을 합니다. 1981을 굳이 안 써도 돼요. 답은 나오는데 어떤 걸 사용하세요 라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틀린 거로 처리하니까. 실무에서는 굳이 1900이라는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81년생 그러면 1981년생으로 인식은 돼요. 그 다음에 10월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번호에 있는 세 번째 글자에서부터 두 글자, 그러니까 3,2라고 3,2.
또 다섯 번째 글자니까는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 그래서 5,2 이렇게 쓰면은 각각 1980년 10월 81년 10월 12일 하고 될 거 아닙니까? 자, 데이터 함수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글자를 쓰신 거에다가 그걸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날짜가 되게끔 하는 연습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무조건 써갖고 답이 나오면 돼요. 알고 계시면 툭툭 바로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익숙치 않으시면은 함수 자체를 하나씩 학습하는 차원에서 수기로 적는 것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숙달이 되면은 그냥 짜르륵 입력이 들어가겠죠. 우리 해설에 101페이지 보시면은 는 데이트, 그래서 1900이란 글자를 레프트 함수하고 앰퍼샌드로 결합을 했고요. 그렇게 미들 함수 두 개를 써서 각각 쓴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 레프트 함수를 쓰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트하고 미들 함수만 쓰래요. 앰퍼샌드 연산자고. 레프트를 쓰라는 말이 없으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요거를요 MID로 바꾸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첫 번째 글자에서 두 개 이렇게 써도 돼요. 왼쪽에서 두 글자나 첫 번째에서 두 글자나 MID로 쓰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죠? 간혹 시험에 레프트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미들 함수만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되죠. 이렇게 써야 되죠, 당연히.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면 되고 편한 대로. 이번 문제는 대여일자. 대여일자가 H 세 번째서부터 H 아홉 번째까지 있는데 대여일자와 반납일자. 반납일자는 어디에 있나요? I3부터 I의 9까지 때 반납일자를 이용하여 대여기간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스 360 함수를 사용하래요. 단 계산 방식은 미국 방식을 사용하래요. 작년도 책에는 미국 방식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방식인가? 그랬었는데 올해 책에는 미국 방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 그 미국 방식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유럽식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식 쓰나요? 우리나라는 미국식 쓰잖아요. 미국이 또 미국에서 만든 엑셀인데 기본값이 유럽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겠죠. 미국식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죠. 자, 이 함수는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는 데이스 360 가로 열고 작은 날짜, 시작 날짜죠. 시작 날짜, 그 다음에 끝 날짜, 그리고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옵션에는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쓰는 게 있는데 안 쓰면 미국식이에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데이스 360 안에 대여일자하고 반납일자가 있을 텐데 대여일자가 시작 날짜고 반납일자가 끝 날짜잖아요. 작은 날짜 큰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짜와 연관된 함수는요 작은 날짜가 앞에 쓰고 큰 날짜가 뒤로 가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직접 계산할 때는, 날짜를 직접 뺄 때는 오늘 날짜 빼기 어제 날짜를 써야 돼요.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야지 작은 날짜 빼기 큰 날짜를 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지만 날짜는 오류가 돼요. 날짜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날짜는 며칠이 걸렸냐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3일 걸렸다 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답은 는 데이스 360
대여 일자가 h 세 번째고 반납 일자가 i 3이니까 이렇게 쓰면 끝나요.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요 날짜도 사실은 는 데이트 가로 열면 몇 년 몇 월 며칠 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19라는 글자를 따옴표로 뭐 묶든 안 묶든 간에 여기에는 두 글자를 그렇게 되면 이제 연도가 되고 월은 MID 써가지고 주민번호에 3,2 쓰면 되고 그 다음에 MID에 또 주민번호에 5,2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직접 나열하면 되죠. 그렇죠. 밑에 해설에 몇 년 몇 월 며칠 쓰는 게 나오니까는 예.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는 days 360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start date 시작 날짜와 end date 끝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작 날짜는 뭐다? 필려간 날짜. 컴마 끝 날짜는 판답한 날짜. 메소드가 있는데 미국식과 유럽식이 있는데 뭐 위에 게 기본값이라 그랬잖아요. 미국식이. 그러니까 안 써도 돼요. 아주 단순한 함수인데 이 함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잘 보세요. 5월 6일에서 6월 6일날 반납했으면 며칠 걸린 거죠? 31일이죠? 31일이잖아요. 5월달이 31일까지 있잖아요. 근데 30으로 나오죠. 2월달도 30이고요. 그러니까 1년을 360으로 보는 거예요. 한 달은 무조건 12달이고 1년은 12달이고 한 달은 무조건 30으로만 계산하는 게 데이트 36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날짜 계산하는 함수가 이런 대여기간 계산하는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급여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급여 계산. 5월 5일날 입사한 사람이 다음 달 5월 5일날이 한 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급여는 자기 들어온 지 한 달 됐다고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 받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5월 뭐 20일까지 정산해서 25일날 주는 거 이런 거잖아요. 월급날이 25일이면 20일까지 근무한 거를 주는 거잖아요. 전달 21일서부터 그 다음 달 20일까지 근무한 거를 한 달을 채워서 25일날 정산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5일 기간에 뭐 다른 것도 계산해 줘야 되니까.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5월 지금 4월 16일이니까 4월 20일까지 근무하고 4월 25일날 월급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월 1일날 입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럼 4월 1일서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일한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데이스 360으로 계산하면 20일 일했다? 그럼 뭐 무조건 한 달은 30으로 나누니까 급여 나누기 30 곱하기 20 근무기간. 그러면 20일간 근무한 것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계산한 함수가 데이트 360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거를 썼느냐? 휴가 떠난 날, 휴가 끝나고 오는 날, 그래서 며칠간 휴가 갔다 왔느냐? 이걸 시험에 내더라고요. 데이트 360으로. 그건 옳지 않은 기능인데 왜 이걸 낼 수밖에 없느냐? 날짜와 연관된 함수가 얘는 단순하고요. 아주 복잡하고 정확한 게 있는데요. 걔는 또 함수 목록이 없어요. 날짜와 연관된 기간 계산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바로 뭐냐면은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예요. 데이트 DIF, 데이터 디퍼런스 함수가 있어요. 얘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엄청나게 씁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미운 우리인가 뭔가 그거 예능 프로 있잖아요. 저녁에 하는 거. 그 결혼하지 않은 결혼 못한 이런 뭐 한번 갔다 온 싱글남이든 간에 부모가 나와서 엄마가 나와서 뭐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생후 몇 개월 됐다 이런 얘기 나오죠. 550개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생년월일 오늘
이건 뭐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옵션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5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연도수예요. 연도수. 30년 됐느냐 27년 됐느냐 그거. 얘는 개월수, 얘는 일수. 그러니까 김건모 씨가 생후 뭐 500 몇십 개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M 쓴 거예요. M. 먼스만 쓴 거예요. 먼스. 요거는 뭐냐면 연도수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 이거는 개월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 애기 몇 살이에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18개월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M으로 쓴 겁니다. 얘는 1년하고 6개월 됐어요 라고 하는 엄마도 있죠. 18개월 됐다는 표현을. 그러면 요 함수 따로 옵션을 쓰고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를 표현한 거예요. 1년하고 6개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요거는 18개월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 만난 지 며칠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총 일수 계산하는 거. 태어난 지 며칠 됐어요 뭐 이런 거지. 450일 됐어요 뭐 627일 됐어요 할 때 쓰는 거. 옵션이 좀 달라요. year, month, day, year, month, month, day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요 어디에? 여기에는 데이트 안 나와요. 함수 목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가셔가지고요 데이트 TIF라고 함수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MS 오피스 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지원센터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날짜 사이에 차이를 계산하는 2003, 2007에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는데 이거는 2016에도 안 나와요. 이건 함수 목록이 없어요. 아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렇죠. 2007에 없다고 나와 있죠. 예, 여기도 뭐가 함수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걸렸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시중 일단 인터넷상에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니까는요. 이걸 이용하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낼 수는 없다 그랬어요. 왜? 함수 목록이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것만 내는 거지. 이런 거만 한 100문제 나오면 아주 그냥 웃으면서 합격하고 나가는데 너무 쉬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짜와 연관된 함수에서는 작은 날짜를 앞에 쓴다. 시작 날짜를 쓴다라는 거. 뭐 함수를 쓰고 괄호 열면 해설이 뜨니까 밑에 문법이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추신고 B13번째부터 B19번째 추신고가 우주고인 학생들의 종합에 대한 B13번째부터 E의 19번째 종합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예를 들면 64.66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라고요? 64.7 이렇게 나오게 하래요. 이걸 꼭 알려줘요.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라운드 함수하고 taverage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는 라운드 어떤 값에 따라서 자릿수 이렇게 쓰는 건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 표현하는 거니까 자릿수가 얼마가 들어가면 된다? 여기가 1 들어가면 되죠. 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하는 거니까 1 쓰면 되죠. 게다가 여기다 뭐를 쓰면 되죠? 평균 계산하면 되죠. 평균 계산하면 되죠. 자, 중요한 거를 좀 메모를 해 드리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출신고가 뭐라고요? 우주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우주고 학생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종합점수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의 평균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문제 뜻이 그거잖아요.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얘가 아니고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근데 taverage라는 함수를 썼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12개가 있어요. 12가지. 그 중에서 6가지만 출제를 합니다. tsum, taverage, tcount, tcountA, tmaximum, tminimum. 딱 6개만 돼요. 이거 말고도 6가지가 더 있는데 1급에는 돼요. 근데 우리 커말 2급에는 6가지만 됩니다. 자, 많이 보시는 함수니까 보세요. tsum은 뭐 한다? 합계 구하기, 평균 구하기, 숫자의 개수 구하기, 숫자든 글자든 뭐라도 있으면 개수 세기, 최대값 구하기, 최소값 구하기. 근데 앞에 D가 시작해 있죠? D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만약에 출신고가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tsum. 출신고가 우주고 학생들의 종합점수의 최대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시오. 그럼 뭐 tmaximum.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tminimum. 우주고 학생이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tcount나 tcountA를 쓰는 거예요. 우주고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요 tcount나 tcountA는 실기시험에서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정도 나왔고요. 필기시험에 내요, 얘를. 요게 헷갈려요. 문제 자체가 되게 헷갈리게 내요. 실기시험에는 안 내고 필기시험에 물어보더라고요. 다음 중 우주고 학생들의 인원수를 계산할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잘못된 걸 고르시오. 1번 tcount를 쓰고 2번 tcountA를 쓰고 막 여러 가지를 쓰거든요. 4가지 보기 중에. 근데 헷갈려요, 그게. 자, 그럼 한번 직접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다가요. 제가 밑에 쓰지 않고 위에다 써볼게요. 여기다가요. D average 괄호 열고 해보셨죠?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함수를 계산할 때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종합점수 이렇게 블럭 잡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냐면 다 잡아요.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보통 알맹이만 잡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항목 이름서부터 시작해서 다 잡습니다. 성명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출신고서부터 시작해서 종합점수까지만 잡아도 돼요. 출신고는 꼭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성명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아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다 잡는다. 항목 이름서부터 내용을 다 잡는다. 이걸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컴마. 지금 하나 계산하고 말 거니까 F4번키 안 누르는 거예요. 필드는 뭐냐면 무슨 항목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거냐요. T 에버리지가 평균이니까 뭐의 평균 구하는 겁니까? 성명의 평균, 추신고의 평균, 필기, 실기, 종합 뭐의 평균 구하는 거예요? 종합 점수잖아요. 그럼 종합 클릭하면 돼. 종합이 몇 번째예요 근데? 5번째죠? 5라고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다가 종합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냥 종합 찍으면 되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추신고부터 블럭을 잡았으면 종합 점수는 4번째 거죠. 그땐 4라고 써야지. 아니면 그냥 클릭하든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다 잡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니까 쓰시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굳이 셀 필요 없이 종합 항목이라구나, 여기가 아니고 꼭 항목 이름 첫 번째 거. 그 다음 크리테리아가 뭐냐면 조건이란 뜻이에요. 지금 조건이 뭐죠?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성적 구하는 거잖아요. 우주고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우주고고 여기가 우주고고 여기가 우주고인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꼭 항목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그래서 출신고가 우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대한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출신고가 대한고인데 떨어져 있죠? 위 아래 떨어져 있죠? 계산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다가 출신고가 대한고라고 요거다 써주고 여기를 블럭 잡으면 돼요. 꼭 여기 있는 거 블럭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상공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뭐뭐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주고가 상공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에 조건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열하시오 라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출신고가 상공고 라고 여기를 써놓고 블럭 잡으면 돼요. 지금은 출신고가 우주가 붙어 있으니까 특별한 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블럭 잡으면 끝. 요것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라는 항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었지 아까요? 항목이 들어갔죠? 무슨 항목에 대한 계산할 거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죠? 조건이 들어갔죠? 조건. 예. 그런데 이때 조건은 뭐라고요? 반드시 위아래가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항목을 클릭해도 되고, 항목이 몇 번째,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몇 번째 항목인지를 순번을 적어도 되고, 직접 따옴표에다 써도 돼요. 근데 이제 항목 이름이 두 줄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못 해요. 위아래로 이렇게 두 줄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지 보면은. 그러면 그거는 입력을 못하고 천상 클릭하든지 몇 번째 항목인 세 주면 돼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책 한번 보실래요? 103페이지에 T 에버레이지 해가지고 5라고 썼어요. 여기를 5. 여기를 5라고 썼어요. 5.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는 뭐다? 5는 다섯 번째 항목이란 얘기고, 여기서 2의 12번째는 뭐다? 얘가 지금
종합 점수라는 얘기죠. 예, 종합이라는 종합 항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째 항목이라고 써도 되고 그 항목 이름을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 직접 여기다가 종합이라고 직접 종합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예, 여기 종합이라고 직접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접 나열하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는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직접 쓰는 거는 좀 불편한 것 같고 뭐하러 입력을 해? 클릭하면 편하지.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맞아요. 세 가지 다 맞아요. 데이터베이스는 꼭 필요한 것만 블럭을 잡아도 되지만 보편적으로 전체 영역을 데이터베이스로 칭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니아 함수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 d-average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콤마 1 쓰면 되지. 우리 책에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103페이지 상단에 보면 라운드 해가지고 뒤에 콤마 1을 썼단 말이에요. 소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세요 라고. 필기 점수니까 C 13번째부터 C 19번째인가요? 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래요. 조건은 B의 21부터 C의 23번째 영역에 표시 입력하는 거고요. D max, D minimum, D sum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럼 최고 점수니까 D max고 최저 점수니까 D minimum이겠네요. 그렇죠? 두 가지를 써야지. 차이니까 이제 최고 점수 D maximum 빼기 D minimum 이렇게 써야지. 뭐 D max 빼기 D minimum 이렇게 써야지.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출신고가 309 떨어져 있네. 그렇죠?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딘가에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B 21부터 C 23번째 이 안에다가 쓰래요. 그럼 여기다가 출신고가 309라고 이렇게 써야지. 요 안에다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따가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잡으면 되고 지금 뭐해? 필기 점수니까 요거 항목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데 조건은 여기가 되는 거고. 아까 요 계산했던 거는 D 라운드 가로 열고 콤마 1 쓰면 되니까 라운드. 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요거 이제 답이 나온 거니까. 자, 차이값 한번 여러분 직접 계산해 보실래요? 는 D maximum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필드는 어디? 필기 점수라고 했으니까 필기 그리고 컴마 크리테리아는 어디? 출신고가 309 괄호 닫고 그러면 이제 최대값 나가고 또 빼기 최소값 D 미니멈 이렇게 한번 는 D max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디다? 성명서부터 지금은 출신고하고 필기 요거만 들어가도 되잖아요.
다른 건 의미 없잖아요. 그래도 보통 다 잡는다 하는 거고. 이때 필드 무슨 항목에 대해서? 필기점수 항목에 대해서. 아니면 3이라고 써도 되고, 세 번째 항목이니까. 조건은 추신고가 309. 이렇게 되면 이게 최대값이죠. 여기 최대값 88. 그럼 제일 작은 값은 뭘까요? 56인가요? 88이 제일 크고 56이 제일 작으면 32가 나오겠네. 그럼 빼기 D 미니멈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똑같이 하고 컴마 필기 점수에 대해서 컴마 추신고가 309 가로 닫고 30이 나왔네요. 그렇죠? 최대값 최소값. 아니다. 309죠? 88 56. 요 88은 우주고니까 안되고 요 88과 56에 대해서 309니까 여기 309는 지금 56, 88, 85 3개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최대값은 88이고 최소값은 56이니까 88에서 56 뺀 32. 보시면 함수가 똑같잖아요. 괄호 속에는 똑같잖아요. 함수만 다른 거지 똑같거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쉬워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6개라고 했는데 아까 D 카운트하고 D 카운트 A는 실기시험에 한 번인가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D 맥시멈, D 미니멈 나왔고 D 에버리지 나왔는데 D 썸은 안 나왔잖아요. 만약에 추신고가 상공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필기 점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D 썸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함수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D 에버리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D 에버리지 아까 했던 거. 왜? 평균을 구하니까 소점에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럼 라운드를 섞어가지고 꼭 이렇게 내요. 라운드를 쓰던 라운드 업을 쓰던 라운드 다운을 쓰던 간에 라운드 계열 함수하고 D 에버리지를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와요. 함수를 달랑 하나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똑같은 함수를 두 가지 물어보기도 그렇고 D 맥스, D 미니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함수를 물어봐야 되는데 라운드하고 D 에버리지는 궁합이 짝짝 맞습니다. 얘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도 아마 아마가 아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나와요. 꼭 나와요. 예. 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이 보이는데요. 이 모의고사 가보시면은 모의고사도 꼭 나오고요. 어차피 관원도 문제도 나오니까. 그럼 우리 꼭 나오는 함수 뭐뭐 있었죠? VLOOKUP, HLOOKUP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랭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if 함수 나와. if 함수는 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세상에 두 쪽 나도 꼭 나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예. 상공문고의 금액 제13번째부터 제 19번째 금액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시오. 이 문제네. 그렇죠? T average, T count A, D sum 함수 중 알맞는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셋 중에서 알맞은 거를 쓸 때 두 개를 썼고요.
여긴 평균 구하는 거니까 D 에버리지 하나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알맞은 거를 사용하시오라고 하면 세 가지 다 쓰면 안 되고 하나를 쓰든 두 개를 쓰든 쓰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 어떨 때는 두 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예요. 평균 계산할 때 평균을 계산해라 라고 말하면 무슨 함수를 해줘야 될까요? 에버레이지 관련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평균을 계산하라 그러면 에버레이지 관련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뒤 에버레이지를 쓰던 뭐 에버리지 if를 쓰던 뭐 에버레이지를 쓰던 뭐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계와 개수에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도 나와요.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눈 거잖아요. 우리 반 남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남학생들의 체육 점수 합계를 구하고 남학생 인원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에버리지 if나 d 에버레이지나 뭐 이걸 쓰면 좋은데 그런 함수는 안 알려주고 합계 구하는 함수와 개수 구하는 함수를 알려주고 이걸 갖고 계산하라 그러면 합계 나누기 개수를 해줘야 돼요. 는 합계 나누기 개수 이렇게 해서 평균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 평균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평균을 구하라고 하니까 d 에버레이지 쓰면 되겠네. 뭐 d 에버레이지는 어떻게 쓸까요? 는 d 에버레이지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 전체 그 다음에 컴마 필드 무슨 항목? 상공문고의 금액에 대한 평균이니까 금액 항목 클릭하면 되고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다? 상공문고가 들어가 있는 항목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도 제일 위에 없으면 다른 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고. 자, 한번 볼게요. 상공문고가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 서점명의 상공문고네. 그러면 는 d average 데이터베이스는 서점명서부터 금액까지 잡고 컴마 필드 뭐에 대한 평균? 금액에 대한 평균. 단가나 거래량에 대한 금액에 대한 평균. 조건은 뭐다? 서점명의 상공문고. 이렇게 단순하게 내지는 않아요. 여기다 라운드 계열을 섞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하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를 올리시오. 뭐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를 올리시오. 뭐 라운드 업을 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똑같아요. 이거를 이 함수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에버레이지 대신에 썸 쓰면 뭐가 되는 거죠? 금액에 대한 합계점. 그렇죠? 얘는 평균 구하는 거였고 상공문고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거고 얘는 상공문고에 대한 합계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함수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죠. 자, 여기서는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6번 문제는 상공문고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합계를 계산하는 건데, 그렇다면 요 D 에버레이지 대신에 뭐만 쓰면 돼요? D 썸만 쓰면 되죠. 뭐. 나머지 똑같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상공문고가 몇 번 나왔습니까? 상공문고가 지금 거래 현황 중에 상공문고의 거래 횟수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세 군데잖아요. 자, 보너스 문제. 보너스가 아닌데. 상공문고의 거래 횟수를 계산하시오. 단순해요. D count 함수를 사용하시오. 또 다른 문제는 D count A 함수를 사용하시오. 다를 수 있어요. 각각 계산해 볼 겁니다. 각각. D count 함수를 사용할 때와 D count A 함수를 사용할 때는 차이가 달라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서점명의 상공문고에 대한 금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거래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출고 단가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항목을 나와주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상공문고에 대한 거래 횟수를 계산하시오. 끝. 이거란 말이에요. 문제 자체가.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는 dcount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뭐죠? 데이터베이스는 다 잡으면 되고, 필드 항목이 중요한 거야. 지금 항목이 무슨 항목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런 말을 명시를 안 해놨잖아요. 아까는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해놨는데, 이번에는 그냥 서점 상공문고의 거래 횟수를 계산하라고 한 것 뿐이지 어느 항목에 대한 지칭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dcount라는 함수는 숫자만 개수 세는 거예요. 숫자만. 여기를 클릭하면 될까요? 여기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요? 숫자 있잖아요. 상공문고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있죠. 얘를 클릭해도 되고, 얘를 클릭해도 되고, 쟤를 클릭해도 되고, 아무거나 클릭하면 되죠. 2, 3, 4 아무거나 클릭하면 돼요. 명시를 안 해놓은 거니까. 왜냐면 상공문고에 대한 거래 횟수를, 금액에 대한 거래 횟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상공문고에 대한 거래 횟수를 구하시오. 끝. 이거거든. 그러면 dcount라는 함수에서는 숫자만 계산하는 거니까 이 필드 항목이 출고 단가가 되던 거래량이 되던 금액이 되던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조건은 어차피 서점명의 상공문고 이거지 뭐. 자,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가 I가 아니라 뭐로 써도 된다? H로 써도 되고, I로 써도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가 2, 3, 4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1은 어떻게 된다? 1? 얘는 안 돼요. 이건 안 돼. 왜? 첫 번째 항목은 서점 명칭이잖아요. 서점명. 즉 문자잖아요. 문자. 숫자가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는 숫자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럼 만약에 dcount A를 함수를 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dcount A를 쓰라 그러면 여기 A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A가 들어가면
2를 쓰던 2, 4를 쓰던 3을 쓰던 4를 쓰던 전혀 상관없죠. 얘가 는 dcount a라고 쓰면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있는데 서던명의 개수를 구하던 단가의 개수를 구하던 얘를 개수를 세던 쟤를 개수를 세던 서던명도 어차피 성공문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테고 출고 단가에도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거고 dcount a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다 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1 써도 되고 2 써도 되고 3 써도 되고 4 써도 되고 그리고 어차피 조건은 서전명의 상공문고니까 예, 그땐 다 돼요. 필기시험에 내요. 자, 이렇게 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1, 2, 3, 4 보기 중에서 자, 요거를 제가 올려놓고 볼게요. 이렇게 얘는 숫자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렇죠? 그럼 보기가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틀릴까요? 그러면 찾을 줄 아셔야죠. 아, 이건 dcount라서 그런 거구나. 그럼 dcount a를 쓰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죠. 보기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G 13번째죠, 이거. 이게 G 13번째인데, 이 G 12번째.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항목. 요게. 그러니까 G 12번째 항목이라고 했죠. G 12번째 항목이 서던명이기 때문에, 숫자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고. 얘는 첫 번째 항목. 1이라고 쓰면 이제 첫 번째 항목이라는 건데, dcount에서는 숫자 항목만 개수를 구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예. 이건 이제 필기로 내요. 이런 거는 필기 시험에. 자, 그 다음 문제는 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자학과 학생들에 대해서, 학과가 전자인 학생들에서 급식비 납부자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전자과 학생들이 급식비 납부자를 쓰니까는 데이터베이스는 얘가 될 거고, 납부자 데이터베이스는 얘가 되는 거고, 계산 항목은 급식비가 되겠고, 어차피 통신과 빈칸은 통신과니까 뭐 아닌 거 상관없죠. 그 다음에 조건은 학과가 전자고, 그 뒤에 명자 붙이래. 그럼 &명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는 dcount a dcount를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선택해야죠. 데이터베이스는 여긴데 항목, 계산할 항목은 여기는 글자니까 학번을 써야지. 꼭 학번의 숫자밖에 없으니까 dcount a를 쓰라고 한 거야. dcount a를. 그럼 어차피 여기는 급식비를 납부하느냐 납부 안 하느냐, 급식비의 개수를 구하면 되니까. 조건은 학과가 전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뒤에다가 &, 몇 명 하고 써주면 몇 명이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명자 붙이기 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보세요. 명자 붙이기 전에는 오른쪽에 가 있던 애가 명자를 붙이니까 왼쪽으로 갔죠? &, 붙이면 문자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문자는 기본이 왼쪽이고 숫자는 기본이 오른쪽이고. 7번까지를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데이트 년, 월, 일 이용해서 2012년 06월 04일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는 데이트 2012 06 04를 만들기 위해서는
2010이라고 하는 것은 20이라는 글자와 레프트 C의 세 번째 거에 두 개를 자르면, 왼쪽에 자르면 2012년이 될 테고, 06은 MID 함수 써서 C의 세 번째 셀에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면 되고, 041은 MID 함수 써서 C의 세 번째, 다섯 번째 두 개를 자르면 되고. 그쵸? 해설은 우리 107페이지 해설 잘 나와 있으니까 슬쩍 한번 보시면 뭐 하고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계속 입력하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들어가게끔 처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는요, 는 라운드 업 값 자릿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자릿수는 100의 자리에서 올리면, 그러니까 1, 10, 100 마이너스 3 써야 되겠네. 그렇죠? 마이너스 3. 값은 뭐 뒷섬 써야 되니까 는 뒷섬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항목 그리고 컴마 조건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아까는 데이트 20이란 글자를 레프트 걸어가지고 두 글자 자르면, 그리고 미들 함수 써서 세 번째 두 글자 자르면 되고, MID 그 날짜가 나올 테고. 제가 마우스 안 쓰고 다 키보드로 했죠? 는 데이트 20 글자하고 앰퍼샌드 레프트 왼쪽, 키보드 왼쪽 방향 누르면은요 왼쪽 셀로 가거든요. 우리 마우스를 클릭하잖아요. 그냥 키보드를 움직이면 편해요. 그리고 MID 왼쪽, 그럼 주민번호로 가잖아요. 지금 이거는 마우스 클릭이 안 돼요. 여기가 글자가 밀려나가서 그냥 방향키 누르면 옆으로 와요. 는 하고 나서 방향키 움직이면 왼쪽 오른쪽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동 채우기만 마우스로 보통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볼까요? 는 라운드 업 뒷섬 데이터베이스는 이만큼이고, 매출액은 하나 둘셋 네 번째고, 클릭해도 되고 네 번째라고 써도 되고, 조건은 품목이 세탁기고, 컴마 마이너스 3. 그렇죠?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를 매출액이니까 네 번째라고 써도 돼요, 4라고 써도 돼요, 4라고 써도 되고, 얘를 뭐라고 써도 된다. 여기를 매출액이라고 써도 되고. 우리 교재는 네 번째 칸이라고 해서 4를 쓴 거고, 마우스를 클릭해도 된다 그랬고, 요거는 사실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직접 표기하는 거는. 자, ABS 함수 쓰라고 했어요. 는 ABS 가로 열고 값 1, 값 2. 이거는 값 1과 값 2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 정정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빼줘야 되는데 컴마를 쓰면 안 되고 빼줘야죠. 그럼 값 1이 클 수도 있고 값 2가 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절대값인데, 절대값이라는 건 우리 수학에서 배우셨잖아요. 예전에 수학에서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절대값 x는 x고, 뭐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다, 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5 그러면 5고, 5면 5고, 이거지. 부호가 없는 거, 부호를 양수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ABS 절대값이에요. 그냥 ABS 안에다가 영문학과 평균 계산하고 빼기 국문학과 평균 계산하면 돼요. 예. 그러면 한번 영문학과 계산해 볼까요? 영문학과는 어디에 있나요? 영문학과는 여기 있고 국문학과는 여기 있고. 왜냐면 조건은 제시된 내용을 사용할 거라고 했으니까 다른 어디에다가 쓰면 안 되고 학과 국문 써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야죠. 그러면 T 에버레이지, 잠깐만, 에버레이지 맞죠? 그렇죠? 에버레이지 블럭 잡고 총점에 대한 학과 빼기 T 에버레이지 블럭 잡고 총점에 대한 학과 국문.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나왔어요. 현재는요. 현재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얘를 뒤에다 쓰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써야 돼요. 사실은요, ABS 함수가 없으면은요, 는 if A가 B보다 크다면 A 빼기 B를 하고, 아니면 B 빼기 A를 해라. 이게 절대값이에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플러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영문학과의 평균이 국문학과 평균보다 크다면은 영문학과 평균 빼기 국문학과 평균을 하면 되고, 아니면 국문학과 평균 빼기 영문학과 평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썼다? 는 ABS A 빼기 B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절대값이라는 거죠. 이게 절대값. 수학에서 말한 절대값은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은 A 빼기 B가 되고, 아니면 B 빼기 A가 된다. 이게 우리가 수학적에서 말하는 절대값이에요. 근데 그냥 ABS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그냥 알아서 절대값이 되니까 고생할 필요 없다 이거죠. 고생할 필요 없다. 가장 깔끔한 거다 이거죠. 가장 깔끔한 거. 그러면 아까 여기 계산해 봤는데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요거는 쓰면 플러스가 나오고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ABS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면은요,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영문학과와 국문학과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러면 영문학과 빼기 국문학과를 하라는 얘기죠. 국문학과 빼기 영문학과 한다고 해서 벌 받을 일은 없어요. 감점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결과주의라고 했으니까는. 근데 문맥상의 흐름은 영문학과 먼저 계산하고 뒤에 국문학과 빼주면 되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리고 ABS 절대값 함수 안에다가 그냥 두 숫자를 값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양수로 표시된다 이거죠. 절대값이니까. 4번은 어떻게 했습니까? 4번은 지금 평균 총점이 가장 큰 점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문학과 학생에 대한 최대값, 그러면 는 Tmax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컴마 총점 컴마 학과와 국문, 이렇게 썼네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는 함수도 바꾸면 되지, 뭐 이것만 바꿔주면 되지. 똑같잖아요.
최대값 구하나 최소값 구하나 국문학과 학생들에 대한 총점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t max를 쓰면 최대값, t 미니멈을 쓰면 최소값, t 합썸을 쓰면 국문학과 학생들의 총점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t 에버레이지를 쓰면 국문학과 학생들에 대한 총점의 평균을 구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하나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